안녕하세요. 저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4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굴곡 없이 살아온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있었던 시댁과의 일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미치도록 열중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결혼 전에는 향수를 그렇게 많이 모았었어요. 비싸고 싼 거 가리지 않고 그 향수를 쓰지도 않을 거면서 병을 모으기도 했죠. 그것도 결혼을 하면서 다 내려놓게 됐지만요. 애가 생기고서는 애 후각에 영향이 미칠까봐 쓰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괜히 사치를 부리는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된 것도 있죠. 무언가에 미치도록 열중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의 선만 지킨다면 말이죠. 하지만 저희 시모는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시모는 좋게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시모를 처음 만난 건 상견례 때였어요. 자기야, 그 여자랑 길게 말 섞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그 여자가 무례하게 해도 이해해달라고 좀 전해드려.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연락이 될지 몰랐거든. 10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자기 어머니를 그 여자라고 부르는 남편의 모습에서 시모의 모습이 저절로 그려지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10년 넘게 연락을 못했어?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아버지 유산 들고 날랐거든. 나한테 남겨준 게 그 허름한 집 하나뿐이었어.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 아버지 그 여자랑 이혼하려고 소송 준비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산이 그 여자에게도 넘어갔다는 거지.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다 들고 홀라당 집 나가버리는 바람에 나 혼자 남아서 아버지 돌아가신 거 정리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정말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여자가 혹시라도 너한테 무슨 수작이라도 걸면 무조건 나한테 돌려. 나한테 꼭 물어보고 꼭 허락받아야 한다고. 알았지? 남편은 시모를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않더군요. 그저 그 여자라고만 불렀어요. 남편 말을 들으니 남편이 고생한 모습이 그려지더군요. 그만큼 남편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남편과 저는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었고 항상 화기애애했기에 남편이 저렇게 화내는 모습도 그날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응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 만나는 시모는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눈에도 경악의 빛이 떠오를 만큼요. 새빨간 립스틱에 짙은 화장, 짧은 치마와 비치는 블라우스까지. 당시 60대의 시모가 상견례를 위해 온 모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시모의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손바닥으로 두 눈을 아예 가려버리는 걸 보니 남편도 이 정도까지라는 건 몰랐던 것 같더군요. 상견례 분위기는 정말로 어색하고 냉랭했고 그 가운데는 남편과 시모가 있었죠. 남편은 시종일관 시모에게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대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먼저 보낸 뒤 세 사람이 남아있자 남편이 드디어 본론을 이야기하더군요. 갑자기 왜 제 결혼식에 간섭이세요? 여태껏 연락 없다가 갑자기 제가 결혼한다니까 이제 와서 부모 행세 해보겠다는 거예요? 넌 어쩜 그렇게 차가워? 결혼식이 얼마나 큰일인데 너 혼자 이렇게 일을 처리해. 이런 일은 다 경험 많은 어른들이 같이 해야 해. 그리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네 엄마인 나는 멀쩡하잖니? 멀쩡한 엄마를 두고 왜 혼주석에 다른 사람을 앉히려는 거냐? 그건 가족일 때나 해당되는 말이죠. 당신이랑 제가 가족인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떠나신 건 당신이잖아요. 그리고 저 대학 때 도움 준 사람도 당신이 아니라 큰아버지셨어요.
그거 가지고 아직도 꽁에 있었니? 너도 성인이었고 아버지도 죽었는데 내가 다른 남자 찾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대학교 1학년도 성인이긴 하죠. 어머니가 아버지 돈 다 들고 날라서 야간에 일하면서 대학 졸업했어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제게 대학 등록금 지원 안 해줬으면 그 졸업도 못할 뻔했고요. 그건 나한테 남겨진 정당한 몫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집 남겨줬잖니. 그 낡고 허름한 집이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요. 당장 돈이 없었는데. 아, 됐어요. 혼주석 앉고 싶으면 앉으세요. 대신 아버지 자리에는 큰아버지 모실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통보하듯 시모에게 말하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자리에 있던 저는 한마디도 못했고 솔직히 앞으로 결혼식에 한 번 보면 안 볼 사람이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식 준비로 여기저기 전화번호를 뿌려놓은 상태라 샵 중에 어디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의 주인은 시모였어요.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나오라는 말이었죠. 바로 회사 앞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그날 남편이 야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만나러 갔어요. 설마 예비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시모는 그런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아가씨, 결혼을 하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우리 아들이랑 연락을 오래 하고 있지 않았다 해도 내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 아가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못해도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아주 세게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반말로 말이죠. 저는 가게에 들어올 때 이미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였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이미 남편이랑 저희 가족은 예단 예물 없이 하기로 했고요. 아니 아가씨, 말 웃기게 하네. 아가씨네 가족하고 이야기만 다 되면 끝이야. 나도 곧 가족 될 사람이야. 당연히 나한테도 물어봐야 할 일이지. 그걸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놓고 끝이라고 하는 게 웃기지. 그래서 돈 안 주겠다는 이야기야? 여태껏 자식이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연락 한 번 없었다는 시모가 와서 하는 말이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라니. 남편이 왜 그렇게 시모에게 학을 뗐는지 그때서야 감이 왔어요. 왜 대답이 없어? 아가씨 생각은 어때? 1,000만 원 정도면 서로 부담 없잖아. 안 그래? 결국 제가 시모에게 한마디 했어요. 제 선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드님하고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왜 여기 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들이랑은 이미 이야기가 다 됐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럼 내가 여기 와서 거짓말하고 아가씨한테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그 사람한테 들은 바가 없어서요. 아, 저기 오네요. 아까 제가 불렀거든요.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제가 아는 척하자 그제야 시모의 얼굴에 난감한 빛이 떠오르더군요. 자기야, 어머님이 결혼하기 전에 예단으로 1,000만 원만 달라고 하셔서 당신이랑 이야기 다 된 거라고 하던데 맞는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더니 시모를 획 돌아보며 소리를 꽥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식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예단은 무슨 예단? 내가 네 엄만데 내 새끼 결혼에 그런 것도 요구 못해? 내가 잠깐 너 떠나 있었다고 네 엄마가 아닌 게 아니야. 난 당연히 예단비 요구할 자격이 있어. 자격은 무슨? 내일 결혼식 오지 마세요. 혼주석에도 앉지 마시고요. 자식 결혼 망치는 엄마가 무슨 엄마예요. 거기다 10년 동안 찾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이 난리냐고요. 꼴 보기 싫으니 내일 오지 마세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씩씩거리는 남편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달래줬어요. 차라리 잘 됐어.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아.
어차피 부를 생각도 없었으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내일 오지는 않겠지? 저는 섣불리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시모가 돈 요구하는 걸 보니 솔직히 돈 때문에 시까지 참석하려는 걸로 보였죠. 혹시 모르니까 내일 자기 축의금 맡을 사람은 신중하게 고르고 어머님이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말라고 이야기 잘 해놔. 어차피 아버님 손님들만 불렀잖아.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부랴부랴 연락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의 아슬아슬한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측 혼주석에는 남편의 큰아버지 내외가 앉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웃고 있지만 눈으로는 내내 시모가 있지는 않을까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을 하러 올라가야 하는데 남편 쪽 축의금을 맡았던 친척과 어떤 여자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축의금을 노리고 찾아온 시모였죠. 게다가 그 곁에는 웬 중년 남성도 서 있었죠. 죄송한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형님 있는 곳으로 직접 가서 말씀하세요. 이러셔도 제가 이걸 드릴 수가 없어요. 받아야 할 사람이 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걔가 내 자식인데 왜 못 받아? 내가 아들한테 직접 갖다 주겠다니까. 결국 시모가 축의금 가방에 눈독을 들인 모양이었어요. 저와 함께 패백실로 가려던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가득한 얼굴로 찾아갔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내가 너 결혼식에 돈 한 푼 안 받고 어떻게 가? 너하고 요 몇 년간 연락 없이 지냈대도 내가 네 어미잖아. 맞는 말이야. 자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아는가? 게다가 여자 혼자 애 키우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젊은 총각이 그러면 안 되지. 고생한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축의금은 어머니한테 드려야 맞는 거고. 결혼식이 본인 결혼식이 아니야. 다 부모가 뿌린 대로 돌아오는 게 결혼식이지. 뜬금없이 시모 곁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시모와 연배가 비슷해 보였는데 마치 자기 일처럼 시모를 두둔하고 나서더군요. 저희 집안 사정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당신이 뭔데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 예, 너 무슨 말버릇이? 네 새아빠 될 사람이야. 말 똑바로 하거라. 그렇지 않아도 오늘 혼주석에 네 새아빠 될 사람 앉히려고 했는데 왜 저 사람들 불렀어? 너한테 가족은 나야 나. 대아빠는 무슨? 아들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 가지고 난리치는 게 가족이에요? 제가 연락할 때는 피해 다니더니 갑자기 연락한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몫은 없어요. 여기 예식장에 어머니 가족분들이 있기나 하냐고요. 다 아버지 쪽 손님들이지.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장 나가요. 화를 내는 남편 말에 시모가 움찔하더니 자신이 데려온 남자의 눈치를 빤히 보더군요. 남자는 이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여기 오면 돈이 있다며? 그런데 이게 뭐요? 완전 빈털털이잖아. 와, 속았네 속았어. 야, 넌 나한테 아들놈 결혼식에서 돈 생길 거라고 했지? 그런데 이게 뭐야? 자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들이 나한테도 분명히 좀 챙겨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눈 알아 없어? 당신 자식이라는 인간이 눈 부라리는 거 안 보이냐고? 저런 인간이 퍽이나 너한테 돈 주겠다. 됐어. 난 거짓말하는 여자랑은 못 만나. 돈 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돈도 없고 당신 같은 여자 뭘 보고 만나? 그 남자는 소매를 붙잡고 늘어지는 시모를 뿌리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결국은 또 남자네요.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남자가 좋으세요? 자식 결혼식 망치는 건 생각도 못할 만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식 낳아봐야 다 소용없다고. 너야말로 네 아비를 똑 닮았어. 정없고 차가운 네 애비를. 이번에야말로 괜찮은 남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 남자한테 미쳐서 집 나가는 엄마보다는 낫겠죠. 봐요. 저 남자도 돈 없다니 버리고 가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건데요? 시모는 남편 말에 입을 꾹 닫아버리더군요.
본인에게 불리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시무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말했어요. 2번 다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 차단할 거고 이제 모르는 번호도 일절 안 받을 거예요. 남자에 미쳐서 사는 사람 엄마라고 하기도 부끄러우니까 그냥 없는 사람 칠 테니까 어머니도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 즐기면서 잘 사세요. 저한테 피해주지 마시고요. 결국 시무는 그런 남편을 흘겨보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정말 식장이 아니라 패백실 올라가는 중간이어서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다행이었지. 만약 예식장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그 뒤로 시무가 저희 앞에 나타날까봐 걱정했는데 몇 년간은 조용하더군요. 저희를 다시 찾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후 10년 동안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잘 키우며 별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성실하고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부부 금술도 좋았어요. 결혼 당시 남편이 시부로부터 물려받은 허름한 집이 있던 곳에는 지난 10년간 개발이 되고 땅값이 크게 올라서 좋은 일도 생겼어요. 친정아버지가 하시던 인테리어 회사를 친정오빠가 물려받았는데 오빠가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집 세를 주고 월세를 받으며 안정적인 수입으로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시모가 저희를 찾아왔더군요. 그것도 5월 8일 어버이날 저녁에요.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적당히 놀다가 집에 왔는데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시모와 마주하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준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거기 서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날짜가 날짜인 만큼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으니 집 안으로 들어오시라 했어요. 왜 찾아오셨는데요? 남편의 말은 퉁명스러웠어요. 시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으니 말이 곱게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아, 나도 이제 나이가 70이야. 언제까지고 집 없이 떠돌이처럼 지낼 수는 없지 않냐? 제가 언제 집 나가라고 등 떠밀었어요? 어머니가 남자 찾아서 떠났잖아요. 그때는 나도 아직 힘이 넘치고 젊었으니까 그래도 집 놔두고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몸도 요즘 안 좋고 힘들구나. 내 자식이 너뿐이니 네가 나를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니?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은 늙은이잖아. 저한테 지금 어머니를 책임지라고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시모에게 되물었어요. 그럼 너 말고 누가 있니? 내 자식이 너뿐인데. 시모는 오히려 차분해 보였어요. 하긴 아무리 남자가 좋아서 자식을 버렸대도 늙어서까지 남자를 쫓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이번에야말로 괜찮아진 건가 싶었어요. 저는 생각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으니 너를 찾은 거 아니니? 그러면 한 달만이라도 있게 해줘, 응? 나 살 곳도 없어서 지금 너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잠시만이라도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다오. 시모의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일주일, 딱 일주일만 있다 나가세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집 구해서 나가면 제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어버이날에 집 없이 찾아온 모친을 쫓아내는 것도 남편 마음에 걸렸는지 일주일만 머물도록 해줬죠. 저는 시모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집이라도 얻어들여야 하는 건 아닌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 생각이 쑥 들어가 버릴 일이 생겼어요. 저녁 7시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에 웬 남자 신발이 있더라고요. 남편 것이 아니라서 손님이 왔나 싶어 들어갔는데 웬 70대 할아버지가 시모와 나란히 앉아 소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더 놀란 건 그 남자분이 흰 네이에 파자마 바지를 걸친 아주 편안한 복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시모에게 물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 애미 왔냐?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이다. 내가 너희한테 여기서 사는 거 허락 맡으면 같이 살기로 했거든. 시모의 그 말에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혼자 오시는 거니까 여기서 묵으라고 한 거였고 일주일만 있다가 가시기로 했으면서 말로는 우리 집에서 계속 사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애기 아빠도 그분이랑 같이 사는 거 알고 있는 거 맞나요? 내가 차차 말할 생각이었어. 어차피 너희는 낮에 다 일하러 가잖니. 그리고 너희 들어올 때쯤에는 우리는 자고 있으니까 그게 힘든 일도 아니지 않니? 그냥 삼시세끼 밥만 먹도록 네가 해주면 되지. 안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은 수백 가지였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이 오면 해결되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집에 돌아온 남편이 낯선 노인의 정체를 알고는 결국 터져버렸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럼 어떡하니? 넌 결혼할 사람을 그냥 내쫓으라는 말이니? 정 같이 살고 싶으면 저 사람 자식들하고 살면 되잖아요. 왜 저예요? 저 사람 자식 없어. 나한테도 자식은 너 하나뿐이고. 예, 여태까지 나한테 불효했으면 이제는 효자 노릇 좀 할 때도 되지 않았니? 엄마가 데려오는 사람들 다 싫다고 하면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야. 남자 만나고 싶으시면 혼자서 만나세요. 저한테 들이대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일주일은 무슨,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요. 오호, 자식이 돼서 부모에게 그리 큰 소리를 치면 되는가? 아무리 자네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 자식이야. 전류는 못 끊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들이 돼가지고 부모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 보니 인성이 아주 못됐구만. 부양받고 싶으면 자식 키울 때 사랑으로 키웠어야죠. 그 사랑 남자들한테 다 퍼주고 자식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주지도 않고 집 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이런 취급 받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 와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결국 노발대발하는 남편으로 인해 시모가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눈앞에 안 보이니 속은 시원했는데 문제는 시모와 그 남친이 나가면서 커다란 폭탄을 하나 터뜨려 놓고 나갔더라고요. 남편이 시부에게 물려받았던 그 오래된 집 말이죠. 그걸 저희 오빠가 리모델링해서 세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입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니, 아침부터 어이가 없어서 전화했어요. 웬 늙은 남자가 와서는 자기 와이프 집이라면서 월세를 자기한테 달라고 엄청 우기더라고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주민등록증까지 가져와서는 진짜라고 우겨대는데 제가 집주인이랑 같이 오라고 했더니 난리를 피우면서 돈부터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안 주면 집 안으로 들어올 것처럼 행패를 부려서 일단 한 달치 월세는 줬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화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옛 시부집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 알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협박해서 월세를 뜯어내려고 했을 줄이야. 게다가 그 모든 일을 시모가 직접 한 것도 아니라 시모의 남친이 했다는 말에 더 믿을 수가 없었죠. 상상 이상의 민폐와 행패에 저는 남편에게 당장 연락했죠.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만 내내 이렇게 시모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슬슬 저도 열이 받더군요. 남편이 결국 세입자에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모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어요. 집을 나갔던 시모는 남편의 잠깐 보자는 말을 다시 집에서 모시겠다는 말로 들은 건지 아주 당당하고 속 편한 얼굴로 왔더군요. 그리고 시모의 남자친구도 같이 왔고요. 남편은 딱 한마디 했어요. 월세 내놓으세요. 남편 말에 시모도 시모 남친도 아무 말 안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열이 받은 남편이 시모에게 한마디 더 던졌어요. 어머니의 몇 번째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남자가 돌아가신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월세가 갖고 싶대요?
지금 어머니랑 저 남자가 무슨 짓 하신 건진 알아요? 사기친 거예요, 사기. 그리고 저희 세입자 협박하신 거고요. 아, 이번 한 번만입니다. 이번 일 없던 걸로 해줄게요. 그리고 저도 월세는 받은 걸로 칠 테니까 저 남자랑 헤어지세요. 딱 그거 하나면 월세 가져가신 걸로 뭐라 하진 않을게요. 최대한 양보할 만큼 양보한 남편이 시모에게 타협안을 던졌지만 돌아온 시모의 대답은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내가 못 바랄 걸 바랬니? 이 집도 원래라면 나한테도 권한이 있는 집인데. 그리고 이 사람 네 아버지 될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해? 제 아버지가 될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 남편이 될 사람이겠죠. 저한테는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도대체가 저 남자랑 헤어지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어머니한테 나쁜 일만 시키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좋으신데요? 어차피 저 찾아오신 거 이제 연로하시니까 기댈 곳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은데 하나만 약속하면 어머니 원하는 대로 제가 부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헤어지고 2번 다시 남자 안 만나는 거면 제가 어머니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만약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상한 남자 만나서 제 재산이며 뭐며 다 빼돌리거나 장난질 칠 거면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모든 욕을 다 들어도 어머니 부양할 생각 없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사실 시모가 찾아왔을 때 남편이 저와 상의했었거든요. 어머니 저대로 놔두면 분명히 나중에 더 큰 문제 일으킬 거라고. 그럴 바에는 그냥 자기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남편은 그래도 시모에 대한 미운정이나마 있더라고요. 저는 여태껏 일어난 일들이 남자 문제 때문인 것 같으니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시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랬기에 남편이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그 말에 시모가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시모가 남편 말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연세도 지긋하시니 남편이 얻어주는 집에서 여생을 여가 생활하며 보내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생활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 남자가 시모 옆구리를 툭툭 찌르며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시모가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착각하지 마. 내가 너한테 연락한 것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락한 거지. 너한테 기대려고 연락한 거 아니니까. 뭐가 좋다고 내가 너한테 굽실거려야 해?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넌 언제나 내 앞길을 막기만 하는데 뭐가 좋아서 너랑 같이 살아? 결국 아들 가슴에 대못을 다시 박아넣은 시모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힐끗 보고는 그 남자와 짐을 챙기더군요. 아들 없이는 살아도 남자 없이는 못 사는지 시모는 그대로 그 남자와 사라졌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남편 표정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몇 번이나 봐온 장면이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더 민망할 정도였죠. 그리고 시모가 마지막에 했던 다음에 다시 연락하자는 말은 시모의 소송 예고 전화가 되어 돌아왔어요. 시부가 남편에게 남겨준 집에 대해 자기 지분을 주장하겠다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가족끼리 소송이라니.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시모 모습에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사실 남편이 가진 그 시부 집은 시부가 살아계실 때 이미 남편에게 증여가 됐고 그 뒤에 리모델링할 때 비용을 저와 친정에서 지불하는 대신 공동 명의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 그 집의 명의는 현재 부부 2사람의 것이란 말이죠. 시모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그 집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였던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인터넷으로 시모와 시모의 남자가 대충 알아본 걸로 소송을 걸려고 저희한테 반협박식으로 찔러본 거더라고요. 우리가 놀라서 뭔가를 해주면 좋고 안 해주더라도 소송에서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 본 적이 없었는지 그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줄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시부 현금 재산을 다 가져갔잖아요. 당시 시골이나 다름없던 허름한 집의 공시지가는
그 현금의 반의 반도 안 됐고요. 시모가 가져간 돈에는 시부의 사망보험금의 예금과 적금이 모조리 다 들어가 있어서 자그마치 2억이 넘었거든요. 시모가 가져간 돈이 법적으로 따졌을 때 원래 시모가 유산으로 가져야 했던 돈보다 많았기에 소송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게다가 문제의 시부 집은 시부 사망 전에 이미 남편에게 증여가 되어 있었고요. 내내 밖으로 남자나 만나고 돌아다니던 시모가 그걸 알 리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시모의 남자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세입자한테 한 달치 월세를 협박해서 받아먹었으니까요. 결국 시모의 남자친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죠. 본인들의 소송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걸 알게 된 데다가 시모의 남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니 전화통이 불나게 울리더군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없었는데 결국 시모의 분노를 제가 다 받게 됐죠. 야, 네가 우리 아들 네 입맛대로 만드는 거지? 애가 착해서 나한테 싫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했는데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에 톡까지 달고 말도 아니야. 네가 그랬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꼴인지 알아? 그때 결혼식 때 만나던 남자도 축의금 좀 나눠줬으면 헤어질 일도 없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네가 뭔데 우리 남편 집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우리 아들 꼬드겨서 해달라고 한 거지, 이 나쁜 거사.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만나던 남자들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공동명의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시나 본데 그 집 리모델링 돈 안 받고 해준 게 저희 집이에요. 월세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고 대신 공동명의 해달라고 한 거고요. 그 월세 가지고 싶으시면 리모델링에 든 비용 지금 주실래요? 아니면 그 집 돈 주고 사서 월세 가져가시면 되죠.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가는 바람에 남편이 큰아버지 댁에 신세를 많이 졌다는데 아들한테 남겨주신 것도 없으면서 그것마저 그렇게 빼앗아 가고 싶으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말 짓거려? 네가 뭘 안다고? 가만 보니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 사단이 난 거야. 네가 우리 아들을 이리저리 조종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네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아들도 나를 다시 받아주겠지. 참 당황스러운 논리를 펼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다툼하는 것도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예, 너 결혼 잘못한 것 같다. 너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거 다 전현 때문이지? 당장 헤어져라. 어디 가운데서 모자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있어? 남편은 시모 말에 더 이상 참을 생각 없는지 정색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제 결혼에 그런 말 하세요? 어머니가 만나는 그 망나니 같은 남자들부터 어떻게 좀 하세요. 너 설마 지금 내 탓하니? 그리고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랑 내가 가족인데 당연히 월세 대신 받아줄 수도 있지. 너는 나보다 그깟 월세가 더 중요하니? 그 사람이 네 아버지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꼭 그렇게 신고를 해야겠어? 그 말에 남편도 저도 어이가 없어서 순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월세가 중요했으면 다시 받아주겠다는 말조차 할 필요가 없죠. 그 생각을 전혀 못하더군요. 새삼스레 저 여자가 제가 생각했던 상식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남편이 그렇게 학을 떼고 싫어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됐죠. 자식을 앞에 두고 새로운 남자만 뒤쫓는 시모 모습을 보니 저 사람에게 모성이라는 게 있긴 한가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이 한 발짝 양보해 주려고 했지만 그 양보마저 발로 차버리고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사기꾼 같은 남자를 열심히 두둔하고 있는 시모의 모습을 보며 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내가 너희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어떤 꼴인지 알기나 해? 그 사람 이번에야말로 나 죽기 전까지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때문에 헤어지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가 내 인생 다 망쳐놨잖아. 어머니 인생 망친 건
어머니 자신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도 모르세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랑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게 평생 소원이셨어요? 그럼 알겠어요. 그 사람 만나러 가세요. 저는 앞으로 어머니랑 만날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저랑 아버지 버리고 열심히 새 남자 만나러 간 거 기억하시죠? 여태껏 어머니 정신 차리길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찾지 마세요. 특히 돈 때문에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니 찾거나 기다릴 일 없을 겁니다. 서로 그렇게 팔자대로 살아요. 저는 어머니 없는 팔자대로, 어머니는 남자 쫓는 팔자대로. 그럼 가세요. 안 나갑니다. 남편은 더 이상 화도 내지 않고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화를 내는 게 차라리 관심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남편 눈에는 감정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이번에야말로 시모에 대한 정을 다 떼버린 모습이었죠. 하긴 명백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아들보다 만나는 남자 편을 드는 시모를 보면 누구라도 정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몇 주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시모였어요. 시모가 급히 애처롭게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아가, 내가 며칠 전에는 참 미안했다.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건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 네가 이해 좀 해다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은 벌써 헤어졌어.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가진 돈도 그 사람한테 다 뺏기고 같이 살던 집도 그 사람이 집 보증금 챙겨서 도망가는 바람에 갈 곳조차 없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들 설득 좀 해다오. 나 좀 받아주라고. 그때 나한테 남자 안 만나면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잘 좀 이야기해줘봐. 아들이 나한테 실망한 거 충분히 이해해. 그러니 앞으로는 조용히 쥐 죽은 듯 살 테니 한 번만 나 좀 받아달라고 전해줘. 응? 내일이 부탁하마. 매섭게 난리치던 시모가 한순간에 안면몰수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화가 났죠. 받아주겠다고 했을 때 그냥 받아들였으면 모두에게 편안하고 다행스러울 일이었을 텐데 남자가 좋아서 결국 남자 따라간 사람이 이제와 후회한다고 해봐야 설득력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분명히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하면 다른 남자를 쫓아갈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거든요. 참 대단하시네요. 남자 쫓아서 가실 때는 언제고 또 본인 힘들 때 아들 찾는 거 보니까 제가 더 민망하네요. 아들이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저한테 연락하신 것 같은데 전 제 남편 생각에 따를 뿐이에요. 얼마 전에도 남편과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요. 너희 너무하는구나.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늙어서 고생하는 시어머니 건사하는 게 그렇게나 힘든 일이냐고. 그러면 자식 상대로 소송할 때는 무슨 마음이셨는데요? 부모라는 이유로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받은 게 상처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하면 남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한 발 양보했을 때 그냥 저희하고 같이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아들 가슴에 대못 박을 때는 이런 상황 생각도 못했나 보네요. 어찌됐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이제 제발 생각 좀 하시면서 사세요. 그렇게 대화를 끝냈는데 그날 저녁 바로 시모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급하기는 급했나 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부랴부랴 저희 남편에게 와서 매달리더라고요. 아들아, 제발 한 번만 봐주렴. 이 엄마가 이제라도 너랑 돈독하게 화목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 앞으로는 그런 사람 만날 일 없을 거야. 마음씨 좋은 사람만 만날 테니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하고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다오. 함께 지내는 게 싫으면 보증금만이라도 좀 빌려줘. 응?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는 말에 남편은 더 허탈했던 것 같아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남자 찾아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힘으로 먹고 살 궁리하시면 어떻게든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도 남자 때문에 몇 번이고 말썽 부렸으면 됐잖아요. 그거 이번에는 자식한테까지 말썽 부리고 싶으세요? 2번 다시 어머니 그 말에 안 속을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을 리가 없죠.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네요. 한 번도 연락 없던 어머니가 2번씩이나 연락하다니. 그것도 모르고 착각할 뻔했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제정신이 들었다고 말이죠. 먼저 연락한 그 2번 다 사귀던 남자들한테 돈 주려고 그런 거라는 걸 알고 나니 이제 저도 미련 같은 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애들이 어머니 보고 나쁜 거 배울까봐 걱정이에요. 다 늙어서까지 남자 뒤만 쫓아다니면서 자식 내팽개친 할머니, 교육적으로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애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내가 부끄럽다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내가 우리 손주들 보기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냥 내 인생 내가 산 것뿐이야. 네가 뭔데 나를 부끄럽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인생 사시고 싶으면 그냥 연락 안 하고 끝까지 남처럼 살았으면 됐잖아요. 왜 저한테 연락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냐고요? 대체 왜? 여태껏 어머니가 만나온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5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사고 안 친 사람이 있긴 해요. 적어도 2사람은 저한테서 돈까지 뜯어가려고 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를 버리고 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죠? 부끄럽고 화나고 상처받았어요. 부모라는 게 저런 인간이라면 부모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전 어머니가 우리 애들하고 가까이 할까봐 두려워요. 우리 애들한테 이상한 생각이라도 심어줄까봐. 어떻게 사시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저한테, 제 가족한테 피해는 주지 마시라고요. 손주 이야기에 결국 시모가 완전히 넋을 잃더라고요. 아들에게 부모가 부끄럽다는 말을 듣고도 제정신일 부모가 있을 리 없죠. 그렇지만 그 말이 정말로 시모에게는 큰 충격이었는지 시모는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남편은 아무 말 없는 시모의 전화를 냉정하게 뚝 끊어버렸고요. 그 뒤 시모에게 연락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몇 달 뒤 동사무소인가 어디선가 연락이 한 번 왔더라고요. 시모가 정말로 상황이 나빴는지 이번에는 남자를 만날 수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더라고요. 그걸 신청하니 당연히 하나뿐인 자식인 남편에게 부양 의무자 조사차 연락이 온 거였죠. 그때 남편 반응도 엄청 예민했어요. 왜 자기가 그 사람을 부양해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는 바람에 한바탕 집이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이 시모를 부양한 적이 있거나 돈을 줬다거나 교류가 빈번했다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보니 시모도 더 이상 아들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였죠. 결국 우리가 부양을 기피하는 이유를 증거까지 수집해서 부양 기피 사유서까지 써야 했어요. 천륜을 끊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남편의 마음에 두고두고 상처를 낸 시모를 보니 남편이 시모를 끊어내는 것도 당연하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서 시모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마음이 워낙 확고하더라고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시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는 굉장한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졌죠. 그 뒤로 시모와 연락이 된 적은 없었지만 시모의 이웃에 사는 분이 어머니 근황이라며 남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고 지난 일 반성하고 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셔요.
솔직히 아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이고 천류는 끊는 게 아니라는데 웬만하면 아들이 용서 좀 해줘요. 다 지나간 옛일이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어머니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제가 왜 받아줘야 하는데요?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연락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꼭 전해주세요. 남자 때문에 자식 버리고 떠났으면서 남자 때문에 자식 등쳐먹으려고 마음에도 없는데 연락한 어머니 용서할 생각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 빌려서 연락해도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 거고 앞으로 이런 연락은 안 받을 겁니다. 남편의 차갑기 그지없는 말투에 전화한 사람도 당황한 건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는 그냥 말만 전할 뿐이라며 전화를 급히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제와 용서를 빌면 받아주려고 생각했나 봐요. 자식 가슴속에 맺힌 상처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섣불리 덮으려는 모습이 참 답답해 보였어요. 있는 자식 버리고 남자 찾아다니며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혼자 되고서 자식에게 돌아온 시모를 보니 착잡하면서도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식을 버리고 떠났으면 자식에게 다시 연락하지는 말았어야죠. 솔직히 말해서 시모가 자식보다 자신의 인생을 더 소중히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식을 버린 게 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은 모두 다르니까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잘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본인이 스스로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버릴 때 자식에게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죠. 미움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했었어야죠. 그런 생각도 없이 내가 부모니까 자식은 무조건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 생각은 남편에게는 정말 민폐 그 자체인 생각인 거죠. 시모가 잘못한 건 아들을 버려놓고 다시 자기 편의로 아들을 찾아와서 이기적인 요구사항만 늘어놓은 거죠. 차라리 연락조차 없었다면 용서해줬을지도 모를 텐데 살면서 필요할 때는 자식 찾아 자기 필요한 거 다 챙기려고 했으면서 그게 왜 잘못한지도 모르는 시모가 남편 눈에는 더 나빠 보였을 거예요. 시모를 보면서 참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